대장암의 심각한 증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왜 암, 특히 대장암의 발병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을까요? 이는 노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장암은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장암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이 연령대에 속해 있으며 이는 이들이 매우 높은 위험군에 해당함을 보여줍니다. 1983년부터 2011년까지 이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급격히 증가했으며 특히 65세 이상의 남성은 1983년에 비해 사망률이 7.6배 증가했고 여성은 5.7배 증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우려스러운 추세를 함께 살펴보고 의미 있는 논의를 촉발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대장암의 가장 흔한 증상 목록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장암은 현재 가장 파괴적인 질병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 번째로 흔하게 진단되는 암이며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과의 싸움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그 주위에 형성된 거대한 산업입니다. 이 산업은 돈, 잘못된 광고, 수많은 혼란스러운 정보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이는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 전문가들까지도 혼란스럽고 심지어는 실수를 하게 만듭니다. 대장암은 주로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잘못된 통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물론 가족력이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전체 환자의 약 5에서 10%에 해당하지만 이는 전체 그림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유전은 활 시위를 당기는 것에 비유할 수 있고 우리의 생활 방식이야말로 그 활을 놓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의 연구들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질병을 예방하고 심지어는 되돌릴 수 있는 핵심 요소임을 점점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품들은 다양한 만성질환과 싸우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이 점점 더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 연구 분야이며 미래의 의학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줍니다. 대장암에 걸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장암의 초기 증상은 무엇인가요? 병이 말기까지 진행되었음을 나타내는 징후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까요? 대장 내시경이란 무엇이며 누가 받아야 하나요? 장폴립이란 무엇이며 이것이 암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질문, 이 병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 암은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수년에 걸쳐 서서히 발전하기도 합니다. 대개는 장벽에 생긴 작은 폴립 형태로 시작하며 천천히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고 장내 소화 과정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고위험군, 특히 45세 또는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대장 내시경 검사가 권장됩니다. 만약 직계 가족 중에 암을 앓았던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권장은 더 이른 시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내시경을 통해 폴립을 직접 관찰하고 발견 및 제거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시점은 종양의 크기와 위치 모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장 오른쪽에 생긴 대장암은 발견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부위의 대변이 아직 액체 상태에 가까워서 장에서 수분이 완전히 흡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종양이 장폐색을 일으키기는 어렵고 상당히 자라거나 간, 뼈, 폐 등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을 때에야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제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는 작은 팁 하나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종양은 일반적으로 무질서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출혈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조기 발견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대변 샘플을 분석하여 자멸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대변 샘플을 채취해 실험실로 보내 분석하게 됩니다. 대장 내시경 또한 조기 발견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고 신호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만성적인 출혈은 철결핍성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45세 또는 50세 전후이고 평소보다 창백해 보이거나 철결핍성 빈혈 진단을 받았다면 장에 종양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출혈이 다소 심해지면서 대변이 더 어두운 색을 띨 수 있습니다. 이제 대장의 왼쪽에서 발생하는 대장암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위에서는 대변이 이미 고형 상태에 가까워져 수분이 적기 때문에 장폐색이나 막힘 현상이 더 일찍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환자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대장암의 증상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저희의 유익한 정보 영상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흔한 증상 중 하나는 배변 습관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매일 혹은 이틀, 사흘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갔는데 최근에 변비가 생기고 일주일 또는 2주일 동안 대변을 보지 못했다면 이는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환자는 설사가 오래 지속되거나 변비가 불규칙하게 나타나거나 원인 없이 배변 빈도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변을 본 후에도 잔변감이 남고 하루에 여러 번 힘을 줘야 하거나 대변이 가늘고 평평하게 연필 모양처럼 비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부에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종양이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성 설사로 인해 의사가 대장 내시경 검사를 권유하게 되며 장내에 종양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종양이 진행 단계에 이르면 엑스레이 촬영에서 사과의 한입 베어문 모양, 사인 오브 안 애플 코어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종양으로 인해 장의 내강이 좁아져 대변이 좁아진 부위를 통과하기 어려워지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종양은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초기 단계와 달리 이 경우의 혈변은 대개 선명한 붉은색이며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대변은 장의 오른쪽에 발생한 암처럼 혈액 때문에 어두운 색을 띨 수도 있습니다. 대변에 피가 섞이거나 혈변, 많은 사람들이 이를 치질의 증상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 직장암 역시 대변에 선홍색 혈액이 묻거나 내부 출혈로 인해 짙은 색의 혈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이 며칠 이상 지속된다면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유 없이 급격한 체중 감소, 식습관이나 생활 방식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갑자기 줄어든다면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직장암은 체내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영양 흡수를 저해하며 대변을 통한 미세 출혈로 인해 빠르게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피로감,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휴식을 취해도 피로감이 지속되고 무기력하며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대개 직장에서의 출혈로 인한 만성 빈혈이나 암세포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면역력이 저하된 데서 기인합니다. 항상 배변하고 싶은 느낌이 있지만 배변이 되지 않음, 환자는 종종 배변 급박감을 느끼는데 이는 장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변 욕구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직장에 있는 종양이 장벽을 자극하고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이유 없이 급격한 체중 감소, 식습관이나 생활 방식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갑자기 줄어든다면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직장암은 체내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영양 흡수를 저해하며 대변을 통한 미세 출혈로 인해 빠르게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복통, 복부 팽만감, 지속적인 가스참, 직장에 종양이 생기면 장 내강의 일부를 막아 환자가 지속적으로 팽만감, 불쾌감, 아랫배의 묵직한 통증 또는 간헐적인 경련성 복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소화기 증상이 아닌 소화기관 내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간 전이에 따른 간 통증이나 폐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호흡곤란 등 다른 내장 기관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과 더 중요한 자연스러운 예방법에 대한 정보는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장용 폴립이란 무엇인가요? 이는 일반적으로 양성의 작은 종양으로 우리 장벽에서 돌출된 부속물처럼 매달려 있으며 대부분 증상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이를 발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장 내시경입니다. 이 시술은 폴립을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거 후 분석을 통해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 양성 폴립 중 일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암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번 영상의 핵심 메시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 요인들이 그 전환 과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유전적 요인과 우리의 생활 습관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과거의 인식과는 달리 우리의 유전자는 불변의 운명이 아닙니다. 대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현대 연구에 따르면 슈퍼마켓에서의 식품 선택부터 조리 방법까지 식품 선택이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기타 건강한 습관은 실제로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만성 염증, 치매, 비만, 심근경색 및 암과 관련된 유전자들은 우리가 건강을 위한 긍정적인 선택을 할 때 덜 활성화됩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과 생활 방식은 이러한 유전자의 활동을 촉진하거나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것은 폴립의 성장 과정을 가속화시키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종양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장암의 위험 요소 폴립이 암으로 전환되는 것을 촉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과정에는 여러 요인이 관여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가공식품, 붉은 육류의 과다 섭취, 특히 소시지, 햄, 훈제육과 같은 가공육, 건강하지 않은 지방, 과도한 식물성 기름, 올리브유 및 몇 가지를 제외한 대부분, 과도한 설탕과 소금,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면 특히 초가공식품에서 비롯된 경우 종양 성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초가공식품은 이미 오래전부터 발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공식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변비, 장내 미생물 환경의 저하 또는 불균형, 만성 염증, 또한 음주 및 흡연과 같은 습관 역시 잘 알려진 발암 요인입니다.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과 습관들. 대장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항염 및 항산화 식품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식품들이 포함됩니다. 매일 섭취하는 다양한 색상의 과일과 채소, 강황과 같은 향신료 뛰어난 항염 및 항산화 효과, 건강한 지방, 예를 들어 오메가3 연어, 참치, 정어리, 멸치와 같은 생선 또는 치아씨드, 아마씨, 참깨와 같은 식물성 원천, 방목 닭의 아보카도 및 계란 역시 훌륭한 건강한 지방 공급원입니다. 변비를 해결하는 것도 대장암의 위험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식이섬유 보충은 이를 도울 수 있으며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기타 종종 간과되는 건강한 생활 습관에는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사회적 관계 증진 등이 있으며 이들 모두는 항산화 및 항염 효과를 가집니다. 호박씨를 포함한 씨앗류와 견과류 같은 식품들도 장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이제 계실과 계실염, 다이버티큘라 앤드 다이버티큘라이티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러한 질환이 있을 때 씨앗, 견과류 또는 일부 견과의 껍질을 먹어도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답은 예입니다. 널리 퍼진 인식과는 달리 47.0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식품을 섭취한다고 해서 계실염이나 출혈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계실염 환자가 이러한 식품을 피해야 한다는 권고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 식품은 장내 미생물 환경과 소화 기능을 개선할 수 있으며 심지어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개인의 상황은 다르므로 장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장 내시경 무엇이며 누가 받아야 할까요? 대장 내시경은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의학적 시술입니다. 이 과정에서 끝에 카메라가 부착된 긴 튜브가 항문을 통해 장 내부로 삽입됩니다. 이 카메라는 장을 따라 이동하면서 용종, 종양 또는 병변과 같은 이상 징후를 찾습니다. 용종이 발견되면 의사는 이를 제거하고 실험실로 보내 분석하여 양성인지 악성인지 확인합니다. 환자의 편안함을 위해 이 시술은 일반적으로 진정제 또는 약한 마취하에 시행되며 대부분의 환자는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술 과정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45세 또는 50세부터 대장 내시경을 시작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러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더 이른 나이에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내시경의 주기는 일반적으로 10년에 한 번이지만 의사의 지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안전한 시술로 간주되지만 출혈이나 장벽 손상과 같은 소수의 위험이 있으며 이는 1.000명 중 1에서 2명 정도로 매우 드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공유하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링크를 공유해 대장암의 위험 신호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처음 이 채널을 방문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의 성장을 응원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암을 예방하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10가지 암의 숨은 징후, 특히 여성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는 보조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지금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영상을 클릭하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노년은 수많은 인생의 풍파를 겪은 뒤 찾아오는 평온함과 깊은 통찰의 시기입니다. 그것은 결말이 아니라 삶을 천천히 되돌아보며 사랑하고 가장 단순하지만 깊은 것을 누리는 새로운 장입니다. 효를 중시하는 전통이 깊은 대한민국에서 어르신은 단순한 선배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정신적 중심입니다. 오늘날의 발전되고 따뜻한 대한민국은
바로 여러분의 묵묵한 희생과 수십 년의 헌신적인 노동 위에 세워졌습니다. 저희는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께 건강과 평안,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도시에 계시든 시골에 계시든 자녀들과 함께 계시든 혼자 계시든 모든 어르신은 사랑받고 정성스럽게 보살핌을 받고 귀 기울여 들어주며 진심으로 이해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따스한 햇살과 가족의 작은 배려 속에서 기쁨을 느끼시고 마음속 깊은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와 소중한 경험을 계속해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세대는 언제나 앞서간 이들의 지혜와 인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랑과 인내, 시간을 어르신께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노년은 양만으로 채워지지 않으며 진정 필요한 것은 함께함과 공감입니다. 어르신이 자신의 가정에서 외롭지 않도록 늘 곁에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르신들이 만족스럽고 온전한 행복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과 건강한 체력, 그리고 미소를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체의 사랑, 존중, 감사가 여러분의 노년 여정에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어르신 여러분은 언제나 각 가정의 따뜻한 햇살이며 자손이 본받을 귀감이자 인간미와 인내, 지혜에 살아있는 보물입니다. 긴 세월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족과 사회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